모르겠어요. 제가 선생님들께 무언가를 많이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꾸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뭐가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어떡하죠? 항상 그럼 이제 가갖고 큰일 났다 다음 주도 내가 잘해야지 이러는데 보면 또 선생님들이 저한테 주고 계시고 그러네요. 어찌 빈 집 이러면은 정말 그러니까 비어진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비운다. 이런 요즘은 워낙 그런 미니멀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대세고 우리 한때는 좀 많이 채우고 잘 꾸며놓고 이런 게 또 아름답고 좋았던 시절이 있잖아요. 근데 요즘은 진짜 비우는 게 대세죠. 선생님들도 지금 내 삶의 공간도 그렇고 주로 비우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으세요? 쉽지 않죠. 네. 버릴 때에도 돈을 내야 되지만 또 그런 거 이전에 내 막 역사가 묻어 있고 이러니까 버리기가 참 어려우신. 네. 근데 그래서 요새는 정리해 주는 사람, 네. 정리해 주는 사람 좀 따로 또 그게 모든 일이. 네. 집에 가서 정리를 못 하니까 스스로는 와가지고 아주 그냥 냉정하게 딱딱 해가지고서 네. 정리해 주는 집도 많이 본성되다. 네. 그런 그것도 하나 일종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대체로 이제 비우는 게 좀 더 지금은 상식에 가까운 이런 쪽으로 가니까 비우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고 혹은 많은 걸 이렇게 좀 꾸며놓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좀 잘 사는 건 아닌 이런 거 좀 있지 않아요? 근데 저는 그렇게 30년 넘게 아이들을 만났으니 어떻겠어요? 애들과 그 수업한 거면 이 역사가 말도 못한 거예요. 말도 못한데 저는 아이들이 준 돌멩이 하나도 못 버리거든요. 그게 그냥 오는 길에 주운 돌멩인데 선물이라고 줘요. 애들이. 그리고 아주 어린 애들은 뭐 잘 모르니까 예전에 막 이렇게 영수증 카드 영수증 구멍이 이렇게 뿡뿡뿡 옆에 뚫린 그런 영수증 있지 않아요? 그런 게 신기한가 봐요, 애들이. 그거를 갖고 있다가 예쁜 거라고 저한테 줘요. 문제는 저는 그럼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거기다 메모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누가 뭐 준 거 이러고 애들이랑 주고받은 편지며 막 너무 버리지를 못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횡성에 그렇게 있는 이유도 제가 혼자 다 끌어안고 그 책과 나의 이 아이들 그 자료를 갖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갖고 거기다 이렇게 갖다 둔 건데. 그러니까 아니 꼭 비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정말 좀 안 비우고 갖고 있는 건 좀 거의 악처럼 돼 있던데요, 요즘은. 그러진 않아요. 저는 제 주변에는 많이 좀 보면 못 버리는 거는 좀 어리석거나 많이 그런 걸로 그렇게 보던데. 어렵죠. 그런데 비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정 그러면 사진 찍어 놔라. 그리고 다 버려라. 약간 원칙처럼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. 네, 주로 네. 좀 비우고 깔끔하게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. 다 버린. 근데 우리 세대는 좀 그거는 쉽지는 않죠. 네. 그거는 네. 네. 네, 네. 버릴 수가 없어요, 진짜. 네. 왜 꼭 버려야 하나?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지금 막 이렇게 막 뭐 땅값이며 막 이런 거 따지면서 우리가 얼마짜리에 지금 있는지 아냐? 거기에다가 그 박스들 쌓아놓고 있을 거냐? 뭐 이런 계산들 할 때 저런 논리가 지금 맞는 건가? 이런 생각 좀 들기는 해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무용지용 그 가치는 있는 거죠.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면 채우려면 일단 비워야 들어올 수 있다.
그거는 맞죠.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, 그러면 비움 자체의 가치보다, 비움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도구적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. 채우기 위해 비우라고? 그게 진정한 가치가 되는 건가? 또 무언가가 채워지는데? 이렇게 시작하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, 선생님? 저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깨닫고 생각하는 기쁨, 그걸 처음 느꼈던 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었을 때인데, 중학교 3학년 때 그거 문고 약간 긴 거 있죠. 약간 긴 책인데 범우문고 범우문고 책 얇은 거 있죠. 중3 때 그걸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었는데, 막 읽는데 거기에 여러 이제 짧은 그 에세이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. 그걸 읽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보기에, 그러니까 무소유를 법정 스님이 얘기하는데 무소유가 가장 큰 소유다. 논리가 그런 거예요. 그 제가 보기에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. 그럼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음이라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가장 큰 소유를 위해서 무소유를 말한다면, 법정 스님이 이거 잘못됐는데?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너무 어쩐지 그 순간 막 멋있잖아요. 그렇게 생각한 내가. 처음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책을 보면서 저 혼자 비판적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책도 잊을 수 없고 법정 스님도 잊을 수 없고,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그 종로에 조그만 그 절 비슷하게 조계사 가까이에 뭐 있었는데, 지금은 안 가서 다 잊어버렸네요. 거기에 가끔 법정 스님이 오셔서 강연하셨어요. 그냥 조그만 방에서.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간에 법정 스님 그거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,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맞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, 법정 스님은. 내 생각에.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서 이렇게 거기 쭈그려 앉아서 막 폼 잡으면서 막 법정 스님 말씀 듣던 기억나거든요.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생각의 집을 짓지 말아라. 어떻게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인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. 그런 건 것 같아요. 그런 정말 어리고 젊은 시절에 어떤 구절을 만난다는 건 그런 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무소유, 그냥 무소유가 아니라 가장 큰 소유를 위한 무소유라면 이건 잘못됐다. 만약 비움이 다시 채워지기 위한 비움이라면 그거 괜찮은가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예, 비움에 대한, 그러니까 쭉 찬찬히 우리에게 비움을 생각하게 하는 책인데, 이게 선생님 제가 이렇게 왜 PPT 만들면서도 편집하잖아요.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떠오르게. 근데 이 글자가 나중에 떠오르게 못하는 거예요. 비움이라는 책인데, 이보나 흐미 엘레프스카라는 사람이, 이 사람도 되게 아름다운 그림책을 많이 그렸어요. 그리고 생각, 우리의 마음 이런 쪽에 이제 그림책을 좀 많이 했는데,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하고 뭐가 잘 맞는지 우리나라 작가하고 같이, 이것도 지금 곽영건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책을 낸 건데, 이 책이 독특한 거는 사실 선생님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달이죠? 그런 느낌이죠? 네. 거기서 시작되거든요. 책 표지가. 이보나 선생님은 네. 안예경 나오신 그 선생님이에요? 아니요. 외국 사람인데요. 네. 네. 이보나 호미 엘레프스카. 네, 전체가 그 사람 풀네임이에요. 네, 이름이에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다리가 있으니까 선생님,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나오니까 이제 책상 뭐 식탁 위에 나뭇결로 올라간 느낌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은 다 모든 게 나뭇결 위에서 이루어져요. 텅 비어 있다는 말 어떤 기분이 드나요? 나뭇결 나오죠?
비어 있다는 건 그냥 슬픈 건가요? 근데 선생님 요 나뭇결에 무늬가 있잖아요.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림들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쪽 그림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죠. 네. 그리고 비어 있다는 건 슬픈 건가요? 그 느낌을 살려서. 네. 혹은 비어 있다는 건 쓸쓸하거나 외로운 걸까요? 그러면 이제 또 저 나무의 모양에서 굉장한 상상력이죠. 사막에 네, 달이고 하늘과 그냥 색칠하고 그 나뭇결 그대로에다가 정말 저렇게 하얀 거 조금 그렸더니 달이 턱 나오고 그림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. 자, 비어 있으면 사람들은 이것저것 채우려 합니다. 지금 빈 구멍에다가 이제 뭔가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. 물건을 살 때에도 이것저것 가득가득. 이런 모양에다가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릴까?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작가의 그림이. 이걸 손가락으로. 네. 그리고 그냥 여기에다가 이 중간 부분에 그냥 파란색 여기 넣었더니 구분이 딱 돼버리면서. 사람들은 비어 있으면 이것저것 채우려고 합니다. 이렇게 끝없는 욕심 어디까지 갈까요? 지금 요 그림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? 잘 상상이 안 되죠, 선생님. 이 욕심이 어디까지 갈까 하면서 욕심이 운전대를 잡고 지금 질주하는 그렇게 그린 거예요. 선생님 다시 괜찮으세요? 요 전에 거 찍으시려고 했던 거죠. 자, 이제 우리 앞서서 쭉 했던 거 이제 정리해 주는 거, 비움이라는 것의 가치를 여기서는 말하고는 있어요. 마당이 비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, 마음이 비어 있어야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제가 대학교 때 그 사랑은 대상에 따라 논리가 다르다. 그 교수님이 MT 가서 이제 그걸 특강을 하시면서,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랑이 가능하다는데,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와의 사랑, 부모와의 사랑, 뭐 학생 제자와의 사랑, 이거 다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러면 대상마다 다르잖아요. 논리가 다르니까 우리가 여러 명과 사랑할 수 있다? 가능한가요? 제 말은 마음이 비어 있어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인데, 사실은 내 마음의 방도 여러 칸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내가 그 대상에 따라 각각의 칸에 들어올 수 있는가? 심오한 얘기 아니면 우리가 다 2차 차담회를 할 때 나눌 수 있는 얘기? 그냥 별것 아닌 거예요. 여기 지금 옹이 같은 데다가 눈과 귀를 이렇게 그려서 누군가를 보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비어 있어야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좀 진하거나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옹이가 구멍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나무가 스스로 구멍을 낸 거예요. 여기다 구멍을 내서 비어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가 담을 수 있다. 담으려니까 이제 이렇게 구멍을 내서. 그러니까 비움에 대해서 선생님, 우리가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비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고 앞서 말했던 그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나누고 비우면 가벼워진다. 여기 그 나뭇결에다가 물고기 하나 그리고 저 위에
조금 다른 모양에다가 돛담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가볍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죠.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비움 표지 그 다리가 이거 다리였던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나무가 있죠.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작가 그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하고 여기 곽영건 선생님하고 둘이 책상에 마주 앉았어요. 여기 자리가 비어 있고 책상이 비어 있으니 우리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. 끝이 이제 이렇게 나는 거예요. 그리고 책 표지 이제 이렇게 넘기면 속표지에 이제 비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. 책에 있는 설명이에요. 채우기보다는 비우고 나누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생각. 비움은 아름다운 생각 혹은 태도다. 이보나 선생님이 되게 우리 한국을 좋아하고 동양적인 걸 좋아하셔서 결국 귀화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네. 비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관계의 개념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다. 지금 그러고 있어요. 그게 이해가 되세요? 그죠? 내가 비우는 순간 저 밖에 어떤 것과 만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체험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장자 이야기했던 그 찻잔, 딱 찻잔 얘기예요. 모두가 얘를 잔이라고 불러요. 이게 이제 표지고 선생님 요게 이제 표지를 넘기면 속표지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예. 채운다는 것 속표지에. 그리고 모두가 이 찻잔을 잔이라고 부릅니다. 처음에는 서툴었지만 나름 얘가 이제 잔을 담는 일에 익숙해지고 이 잔 주인인 할머니가 이제 항상 차 마실 때면 여기에 홍차를 담고 그렇게 살았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삶에서 언젠가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. 새가 할머니가 마당에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새가 와갖고 찻잔을 확 낚아채서 이제 날아간 거예요. 찻잔은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. 어디론가 가갖고 던져져 버렸어요.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?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찻잔은 이제 내가 홍차 담고 차를 담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텅 비어서 여기 버려졌어. 이걸 어쩌나? 울고 있어요. 잔은 이제 자기가 더는 자기가 아닌 것 같은. 나는 왜냐하면 차를 담아야 하는 존재니까. 슬픔에 빠졌지요. 시간이 흐르고 마치 찻잔의 슬픔을 아는 듯이 비가 내리기도 하고. 그런데 또 그러던 어느 날 뭔가 내 잔에서 팔딱거리는 거예요. 아, 뭔가 봤더니 내 잔에 물이 차고 거기서 조그만 물고기가 팔딱거리네요. 어디서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찻잔은 당황해요. 나는 찻잔인데 여기서 물고기가 팔딱이니 이거 뭐가 안 맞잖아요. 뭐 어떤 날은 이제 이렇게 풀숲에 버려졌으니까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. 꽃 이제 풀들이 막 피어 있고 어떤 들풀에 들꽃이 꽃잎 하나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찻잔에 향기가 담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찻잔은 차 아닌 다른 것들을 이제 담겨지기도 하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떤 날은 토끼가 들어와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아기 오리떼들이 거기 보금자리로 이렇게 있기도 하고 찻잔이 이제 그렇게 괜찮아. 네. 찻잔이 깨닫네요.
나는 찻잔이지만 꼭 차를 담아야 하는 건 아닐지도 몰라. 그런 깨달음을 얻고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온 고양이가 요 잔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중얼거려요. 어쩜 예쁘기도 하지. 우리 선생님들 어떤 상상하실까? 뭔가 되세요? 밤에 달이 휘영청 떴어요. 찻잔 보면서 고양이가 어쩜 예쁘기도 하지 뭐 보고 예쁘다고 했을까요? 찻잔 안에? 네. 찻잔 안에 달님이 내가 차는 이제 못 담게 됐지만 언제나 꼭 차만 담아야 하는 건 아닐지도 몰라 하고 나서 보니 심지어 저 하늘에 달도 담을 수가 있네요. 이렇게 된다는. 장자가 그래서 나를 비우는 것, 내가 없다 이런 무기, 그 다음에 나를 잇는다 망기, 나를 비운다 허기. 이게 이제 장자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장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규정하거나 그렇게 확실하게 단정 짓는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러죠. 존재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.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어떤 걸 갖고 있고 그렇다고 보는 그런 어떤 고정된 자아관 이런 거 없다.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 속에 있고,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, 아까 찻잔이 차를 담다가 밖으로 던져져서 외부 세계와 소통하다 보니 달림을 담게 되는 것처럼, 그렇게 외부의 그 어떤 것들과 소통하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, 그게 나다. 우리는 그런 변화 속에 있다. 그래서 오히려 단단하고 나를 이렇게 잘 갖추고 단단하게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. 근데 그런 자아라는 게 없고 그 허상이다. 그런 건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되게 내가 고정되고 단단하면 안정되게 이렇게 잘 살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존재 방식? 우리 삶의 방식을 모르고 거부하는 거다.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, 나를 잊고 나를 비울 때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. 무언가가 들어오고 때로는 비워지고, 이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어린이 정신하고도 사실은 철학들이 보면 각자 철학자들이 자기의 용어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로 통하는 얘기가 있거든요. 보면 하나로 통해요. 아까 어린이 정신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.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. 그 자유로움과 그 놀이하듯이 사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가 일어나게 해주는 것처럼, 나를 비우고 잊을 때 우리는 사실은 저 바깥 세계와 그냥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내 안에 무언가가 채워지고 비워지고, 그런 변화가 사실은 삶이고 우리의 성장이다.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때요, 선생님? 저는 젊은 시절에는 호집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고집이 좀 세고 이렇게 원칙이 강한 좀 그랬거든요. 호집이.
네, 고집세 갖고. 아주 그냥 너는 아주 곰팡내 나는 도덕 교과서보다 더해. 막 친구들한테 들었던 말들.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세요? 지금 이제 우리가 나를 잊어라, 나를 비워라 자꾸 그러는데 선생님들 어떠신가 실제 삶에서? 좀 나의 왠지 이제 원칙을 갖고 사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한 것 같고 이러지 않아요? 되게 지키는 게 가치 있고 사실은 우리의 삶이.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이 나이까지 내 나름 깨닫고 세웠던 원칙을 지키며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꾸 비우고 내려놓으래. 이게 뭔 말인가. 이럴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언제든 내 삶의 태도를 이렇게 비우고 내려놓고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나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근데 왜 그런 우리가 이제 좀 살수록 이게 양갈래로 간다. 더 이렇게 고집세지고 강해지고 더 부여잡으려고 하고 이러거나 아 이게 아니구나. 아니구나. 잡았던 것들을 정말 다 이렇게 내려놓는 그 좀 양갈래로 이렇게 가는 느낌 있으세요?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지죠. 더 그런 경향이. 더 그게 강한가요? 그렇죠. 제가 쭉 성공했으니까 네. 안 놀라고 하죠. 그래서 돈에도 집착하고 나이 드시면 그렇지 않을까요?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부질없다거나 내가 이렇게 움켜쥔다고 끝끝내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또 쌓이면서 그래서 또 오히려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호지비 소리를 들을 만큼 원칙을 갖고 제가 말했잖아요. 중학교 때 제가 세운 원칙이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. 그 잊지 않았어요. 그 원칙을 갖고. 네, 왜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사람마다 그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다. 자기의 형용사를 찾아라. 그러셨고 저 막 며칠 동안 엄청 고민해서 그때의 느낌이 기억나요. 멋있는 막 뭐 여러 가지 막 찾다가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저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갖고 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겠다. 되고 싶다. 이랬죠. 그 막 그 고집이 막 그 인간이 융통성이 없어지면 하여간 그 좀 그렇거든요. 근데 살다 보니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너무나 정말 이렇게 약하고 서툰 존재인 거예요. 되게 막 이렇게 꽉 두 주먹 꽉 쥐고 나름 노력하며 살았는데 참 이렇게 아이 참 애썼다. 근데 그게 아니야. 이런 말을 나 자신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. 자꾸. 그렇게 돼서 이제 뭐 호집이 뭐 이제 뭐 막 무슨 완전히 무원칙이 나의 원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손을 펼치고 내려놓고 주로 많이 하게 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서툴고 약하게 이렇게 비틀비틀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는 있는. 내가 비틀거리고 그들도 비틀거리고 우리가 이 세상 모두 이렇게 비틀비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. 보니까 나름 애들 쓰지만 그러면 그냥 어떤 위로와 격려를 그게 무엇이 됐건 좀 건네고 싶어지는 이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면은 조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세상 물정은 모르는 이 현실과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? 네? 단순하게 사는 건데 세상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. 그 저에게 이제 굉장히 큰
수도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 이 생활의 갈래가 크면 안 되니까 그 가지를 치듯이 그 너무 이제 경험도 부족하고 저는 좀 그런 거네요.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잘 거쳐가면서 성숙하는 거 하고 안 겪어서 이제 그 맑음을 유지하고 있는 건 좀 다르잖아요. 겪지 않아서 몰라서 갖고 있는 건 다르니까 어떤 쪽일까? 네, 성숙하고 싶잖아요. 좀 잘 내가 지금까지 내 나름 여러 길들을 거쳐오면서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켜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투명한 맑음이 아니라 잘 걸러진 정화된 그런 맑음이기를 원하잖아요. 그죠?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런 거는 확실히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도 더 참 약하고 이렇게 서툴게 살아간다. 그런 걸 좀 이해하고 포용하고 싶다. 자꾸 뭐 이렇게 그래서 서툴어서 이것 좀 고치고 채워 라는 게 아니라 괜찮아 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싶다. 좀 그렇게 흘러가기는 해요.